날씨가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네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의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안영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인 행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얼굴을 안 보여드렸죠? 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 여러분 알고 오셨겠지만 요즘에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가다 보니까는 제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답게 살라고 사람답게 운동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 있어요?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자기도 목사면서 교사면서 교수면서 CEO면서 정말 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좋은 단체가 있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옆에 사람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오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걸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김전나 스님하고는 봤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특이하게 놨더라고. 권사님 보셨어? 어떤 거? 종로가에 그것만 보셨구나. 여기 나무의 아름드리로 손 뜨개질로 해가지고 크게 아주 나무를 덮으면서 거기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거기 했는데 너무 이색적이었어요. 그냥 옛날에 보던 거 아니고 내려가면서 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여기 옆에 오는 도로에 나무들만 아름드리로 했는데 뜨개질로 해서 나무를 덮고 그 위에다가 산타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따뜻함을 줬는데 정말 참 좋구나 하고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 여기 오는 도로에만 있는 거야. 저쪽에 없고. 그래서 더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제가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는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김정기 사장님이 항상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김정기 사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또 추움에도 불구하고 은민각처에서 시간을 맞춰 오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 그 유명한 노인 학자가 있어요. 와다 히데키라는 유명한 노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노인을 상대로 한 30년간 많은 노인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무엇부터 늙을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름을 보고 많이 늙었구나, 더 늙었구나,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사람의 몸보다 먼저 늙는 게 감정이 먼저 늙는다 그래요. 감정이 먼저 늙는다. 시력도 체력도 아니고 감정이 먼저 늙어가는데 그 감정이 늙는다는 게 뭐냐면 비유로 네 가지만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첫째, 그 감정이 늙는다는 것은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다. 두 번째, 눈물이 말라진다. 눈물이 점점 고갈된대요. 그 세 번째, 아름답다는 생각이 없어진대요. 네 번째, 얼굴 표정이 어둡대요. 그리고 추하대요. 감정이 늙는다는 게 그 네 가지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까? 우리 진행받던 오늘 안 교수님은 항상 세글세글 웃어. 항상 웃어. 참 표정도 밝고요. 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웃음을 내가 잃었다면 이제 억지로라도 황승환이 옛날에 황승환 박사님 그랬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우리 얼굴에 웃음을 되찾읍시다. 예. 그리고
저는 가끔 그래요. 지금도 찬송 부를 때도 혼자 울어요. 눈물이 막 나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울 때가 있고, 또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아마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 대사에 하나님 상대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내가 추하구나, 너무 죄인 중에 괴수 같구나, 너무 내가 부족하구나, 너무 하나님 영광을 많이 가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회개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들 보면 안쓰러운 가운데서 눈물겨울 때가 있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슬픈 장면이 나올 때 눈물이 또 나오잖아요. 눈물이 말라가면 그걸 누른 거래요. 감정이 누른 거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누른 거래요. 얼굴의 표정이 어둡다, 네. 또 추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생각을 혼자 해요.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알아야 된다. 맛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멋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돈을 썼을 때 좀 즐겁다, 기쁘다. 항상 남 돈 내는 것만 기다리고 그걸 얻어먹고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몰라요. 돈 쓰는 즐거움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행을 갔을 때, 야, 멋있다, 야, 아름답다,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소풍만 가도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소풍 가는 날 기다리면 잠도 못 자고 우리가 소풍 가잖아요. 어린아이 늙지 않았다는 거야.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아는구나.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저는 옷을 입을 때도 아무렇게 입고 나오진 않아요. 네, 멋지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자부터, 그 다음에 넥타이면 넥타이 오다고 매치가 되나, 와이셔츠도 되나. 그리고 오늘 또 티를 몇 가지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 비슷한 거 입어보니까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 이렇게 까만 걸 입으니까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까만 티를 제가 입고 이 옷을 입고, 햄캐치도 여기에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것까지 다 봐요. 신발도 양말도 다 보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 괜찮네, 멋있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자꾸 신경을 써요. 네. 그리고 여행을 가면 너무 가슴이 지금도 설레이고, 산들 꽃들, 우리 이금자 목사님 나오셨는데 그 이금자 목사님 나이가 82세인데 꽃만 보면 그냥 자지러져요. 조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느끼면 아직도 감정이 늙지 않았다. 그럼 우리 늙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감정이 우리가 젊어가지고, 몸이 젊어가지고 사람답게 살자. 이 운동연합 국제기구 아닙니까? 우리 중심으로 힘있게 열심히 사명 가지고 이 운동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멋지고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와가지고 이론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웃을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오른쪽이 만들면 오른쪽, 왼쪽이 만들면 왼쪽. 자, 쌍권총으로 한번 클릭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당신 멋져. 시작. 네, 잘못하면 삿대질 하지 말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당신 멋져. 시작. 멋져. 봤는데 당신 멋져의 뜻이 뭔지 아시는 거? 잊어버렸네. 또 잊어버렸어. 우리가 웃으면서 동심의 세계를 웃을 기회를 드릴게요. 주먹 치세요. 자, 당신 멋져의 뜻이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당당하게 살자. 시작.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시작. 신나게 첫 살자. 번째는 멋지야. 팔짱을 끼고 최대한 가지고 흔드는 거랍니다.
멋지게 살자. 시작. 멋지게 살자. 마지막 가사가 뭐야? 당신 멋져. 저.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양보하고 인내하고 배려하면서 져주면서 사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고 앞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져주면서 살자. 시작. 져주면서 살자. 이게 당신 멋지의 뜻이야. 얼떨결에 따라다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다 웃고 계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당당하게 살자. 시작.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고 살자. 져주면서 살자. 당신 멋져. 당신 쌍권총. 동심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표현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가 웃을 수가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지금이 11시 20분인데 박사님 네. 제가 50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아마 12시 10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한순 박사님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챗 GPT 누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신다 그래서 30분간 하고 새로 오신 회원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도 우리 최초지 최고가 아니라 그죠? 최초의 예. 네, 인성 교육학자 우리 박한순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이 행운이에요? 제가 행운이에요? 여러분이 행운이에요. 이제 태어나서 10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큰 행운이야. 어디서 이런 미녀분들을 만나봐? 본인이 맞다는 듯이 웃었어, 지금요. 인문학이 뭡니까? 오늘 주제를 제가 인문학과 인성, 영성으로 잡았어요. 인문학 그러면 온 동네가 인문학이래. 오늘 이거 깨우치시면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져가시는 거야.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직속 도서관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 위원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수천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1년 내내 인문학 강의가 있어. 인문학 강의를 그렇게 수천 번 하는데 한국이 이래. 정신 상태가 뭐냐 말이야. 거기서 아우성을 쳐도 좀 힘이 없더라고. 갈 때마다 나는 싸우고 나오고 했었는데요. 인문학은 여기 잘 보이시나? 이게 자리가 애매해. 참. 이렇게 놓을게요. 예. 이는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요거를 줄인 말이에요. 문은 문덕 교화의 준말이에요. 교화. 여기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일정하게 도는 현상을 덕이라고 제가 끝없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덕이 어른의 정신, 행동 자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해. 그때 제사 때마다 뭐라 그래요? 불초 소생이 엎드려 웁니다 그러죠. 불초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 정신과 행동 자세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흩어져서 명절 때 안 모여. 재산 싸움 하느라고. 그래서 덕이 없다. 부덕하다 그래요. 근데 이 덕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따라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 덕을 담지 못했어. 이게 닮을 초자예요. 불초소생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덕을 담지 못한 소생이 집안을 이끌어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갑자기 변했어. 변하니까 많은 별들이 얘를 중심이 따라오면서 뭐라 그래? 이분의 덕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죠. 그래서 뭐를 변덕 부렸다 그러잖아요. 얘가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 덕이 없다. 부덕의 소치다라는 말 쓰시잖아요. 근데 요것을 따라보고 하던 제자, 부하, 그리고 자녀들이 요걸 그대로 따라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다시 또 새끼들, 제자들, 그리고 후배들을 기르는데 잘 돼. 그때 얘가 이 사람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스승님의 덕을 제가 따라 하다가 나누어 가져서 뭐라 그래요? 덕분에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중심, 정신세계와 행동세계를 덕이라 그러는데 이 인문학의 문은 덕이 이 덕이 문 요거는 보통 문장 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문은 걸월문이에요. 걸월 걸을 뛰어넘다예요. 우리 월담 월장 했잖아요. 옛날에 월담 월장 할 때 그래서 이게 월장 월담이 옛날에 세월호 있었잖아요. 야, 전 세월호 그 명칭을 한자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월의 월자가 이 월자가 아니더라고. 넘을 월자야. 담을 넘다. 세월을 뛰어넘는 배란 뜻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 뜻을 보고. 근데 이 걸월문이란 말이에요. 덕이 걸을 넘어서 임금님이 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덕이 궁궐을 넘어서 양반한테 갔어요. 드나드는 양반이 이걸 배웠어. 양반들이 하고 있는 것을 평민들이 이 집에 드나들면서 그걸 보고 배워서 이 임금의 덕이 합쳐져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회의 공통 분위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덕이 거를 넘어서 교육으로 굳어졌다. 요걸 줄임말이 문화예요. 문화. 우리 문화란 말을 끝도 없이 쓰잖아요. 문화의 뜻이 이거예요. 덕이 없으면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맨날 문화가 어떻고 얘기를 해. 바보 아니야, 바보. 덕을 기르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가 형성되나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짐이라고 부르죠. 또 과인이라고 그러죠. 과인이 무슨 뜻이에요?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과자가 모자랄 과야. 모자랄 과. 남편이 없는 여인을 뭐라고 불러? 과부가 무슨 뜻이에요? 과부, 남편이 모자란 여인이란 뜻이야. 과부. 이 과자가 모자랄 과자라고요. 이거 그냥 빼버립시다. 과자인데 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뭐가? 요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가 각하란 말 쓰잖아요. 각하, 전하, 폐하 이런 말 쓰잖아요. 요새 이거 써 안 써요? 이건 뭐 오래된 뭐 구습이라고 안 쓴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각하는 집에 맨 아래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전하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야. 전하도 집 맨 밑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를 낮춘 거라고. 높인 게 아니라니까. 뜻을 모르니 그거 옛날 얘기라고 안 쓰고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는 날 그냥 이게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화에 덕이 지금 쌓이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자신을 과인이라고 부르듯이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한 정신과 행동 세계가 덕인데 덕이 거를 넘어서 교육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문화라 그래요. 학은 이게 배울 학이죠. 배우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교학, 상장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덕을 쌓은 것을 퍼뜨려서 무엇을 통해서 학문, 교학, 배우고 가르쳐서 이게 인문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문학 그러면 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인문학 그러면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알고 있다요. 오늘 이후로 이러시면 안 돼. 데려다가 그냥 비 오는 날 잘 보살펴 줘야 돼. 이거 안 되니까. 문학, 역사, 철학은 이런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에 밑에 불을 지피고 물을 집어넣죠. 그리고 많은 재료들을 넣어서 끓이면 뭐가 나와요? 음식이 나오죠. 이때 이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없으면 다른 걸 배체가 돼, 안 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이게 뭐냐? 이게 가마솥이란 말이에요. 가마솥. 가마솥 격이라 그래요. 가마솥 격인데 이 가마솥 안에 집어넣는 메뉴가 고기, 야채, 채소, 뭐 생선 막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백질을 얻기 위한 제일 좋은 재료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아니고 곤충이에요. 곤충. 곤충은 1kg의 사료를 먹이면 1kg의 단백질이 나와. 그래서 인류의 미래 양식은 뭐게요? 다 곤충이야. 이제 보세요. 곤충으로 다 식량이 바뀐다. 요즘 많이 먹잖아. 메뚜기, 군뱅이, 그 바퀴벌레.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군뱅이,
다 음식이 그걸로 가. 그래서 가마솥에 단백질의 가성비가 제일 좋은 벌레를 집어넣었어. 벌레 충이야. 이게 융이에요, 융. 그래서 합친다. 융합이라 그래요. 융합의 기본 틀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기본 도구가 이 가마솥인데 이 가마솥이 뭐냐? 이게 인성이란 말이에요. 땅 위에서 이루어진 사람답게 사는 방법. 그리고 저 하늘 위에서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내려와서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 영성하고 인성은 같은 단어예요. 흔히 기독교를 믿고 개신교, 캐토릭에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세상 것이다. 세상 작용이다 얘기하는데 오늘부터 그러시면 안 돼. 영원히 이게 구분돼 버리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나? 같은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인성이 되는데 같은 개념을 구분해서 쓴다니까 세상 것이라고. 영원히 한 길로 못 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 가마솥, 이게 뭐냐? 이게 인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성을 어떻게 기르고 인성이 길러져야 여기에 문학, 역사, 철학이 메뉴로 들어가는 거야, 메뉴로. 제가 그저께, 여기 지금 대표님이 나와 계신데, 제가 이 행사를 가서 보고, 야, 이거 누군가는 빨리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약 퇴치 운동 발긴 대회를 그저께 하셨어요. 여기, 곽 대표님께서. 근데 거기에 이 바로서다 아카데미가 연계된 기관이에요. 협력단체인데, 바로서다 아카데미 무료 기초 강좌라고 이 팜플렛을 줬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어마어마한 제목들이야. 한국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승만 건국 이야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 보수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왜 시장경제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중국 공산주의, 문화 막시즘, 문화예술 중요성, 박정희의 위대한 기업가들, 레이건과 미국의 재건, 이런 제목들로 여기서 지금 아카데미에서 과목을 운영한다고. 얼마나 멋있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여기로. 어디로? 이게 없이 들어가 봐야 도루묵이란 얘기야, 도루묵. 이게 되지 않고 뭐하러 그걸 하나? 이거 다 공부한 사람들이야. 근데 사회가 왜 이래요? 이 기본 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기본 틀을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가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김 PD님, 손님이 오시면 이리 앞으로 오시오, 앞으로. 네, 오케이. 여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끊겼네. 어떻게 이 인문학,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걸 엮어서 전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조금 생소한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도구가 무엇인가. 나이 90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돌아가실 때 무엇을 가치로 가지고 돌아가실 건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뿌리가 있죠. 이거 뿌리예요. 뿌리를 우리는 근이라 그러죠. 근. 그래서 근본 그러죠. 이 줄기를 뭐라 그럽니까? 큰 줄기를.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가장 큰 도로를 무슨 도로라 그래? 또 고속도로라 그러네. 여기 강의를 지금 수십 번 들으신 분인데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제일 큰 도로를 무슨 도로라 그래? 동부고속도로. 아이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간선도로란 말 들어보셨죠? 간선도로라 그래. 고속도로라 그러시면 안 돼. 여기 와가지고 저랑 몇 시간이라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라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간선도로라 그래. 이 간선이라는 게 줄기란 뜻이야, 줄기. 그래서 회사에 간부 그러잖아요, 간부. 간부가 뭐예요? 간 보는 사람이야?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아니라니까. 회사에 줄기란 뜻이야, 줄기. 그래서 이 큰 나무 줄기를
간이라 그래요. 간. 이 줄기 간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다른 가지가 나오죠. 이 가지를 뭐라 그래? 간지라 그러지. 지. 그래서 무슨 지점 얘기하잖아요. 간지. 여기서 또 작은 가지를 뭐라 그래? 여기서 나온 작은 가지. 이거를 매라 그래요. 매. 그리고 맨 끝에 이파리가 열리는 이런 조그만 회초리 같은 게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조라 그래. 조. 그래서 간지매조예요. 간, 지, 매, 조. 몇 조 몇 항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간지매조를 통해서 나무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열매는 어디에 열려요? 애들 때릴 때 뭐로 때려? 매로 때리지 각구목으로 때리지 않잖아. 그 매가 이거란 말이야. 얇은 가지란 말이에요. 요건 너무 얇아서 회초리를 못 써. 매고 열매는 어디에 열려요? 매라 그러잖아. 열매. 그럼 어디 열리는 거예요? 매 열리는 거예요. 매는 여기에. 그래서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열리고 조는 여기 양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파리에서 광합성에서 영양을 올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열매는 여기에 열려요.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위치가 어디예요? 배라고 배. 여기는 어린이야. 여긴 청소년이에요. 여긴 사회인이고 여긴 사회의 어른이란 말이야. 어른. 그리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뿌리라 그런다고. 이게 없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얘들이 잘 되기를 바라나?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간지 매조의 이 과정에서 어떻게 여기로 올라오는 영양분들을 잘 통해서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가 하는 전략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것의 도구가 뭔지를 짧은 시간에 총알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지 매조 기억하셔야 돼요. 청소년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끝없이 얘기했죠. 청소년은 나라의 매야, 매. 주인은 누구예요? 이 쥐와 간과 뿌리예요, 뿌리. 얘들이 주인이라고. 얘들이 자라서 이게 되면 그때 주인이 되는 거라. 얘네들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면 저게 내 거다. 개판으로 살잖아.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틀이 있다. 그거대로 따라와라라고 내려줘야 얘들이 굵은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른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 세상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앞이 안 보는 거야, 지금 앞이. 그래서 흥분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저기 오케스트라에 딱 가면 앞에 지휘자가 있죠. 지휘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지는 가리키다야. 야, 너 지금 나와. 야, 피아노 나와. 드럼 나와. 가리켜. 그리고 휘는 무슨 휘자야? 휘두를 휘자예요. 휘둘러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지휘야. 지휘해. 지휘를 하려면 그 사람이 야, 요 음악은 어떻게 풀어놔야 되겠다. 전략을 짠다고, 전략. 전략을 짜고 전략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야, 요렇게 하자 하고 나서 요거에 맞춰서 너 피아노 나와. 그러면 걔가 뭘 하게 돼? 걔가 전투를 한다고, 전투. 이게 세상사가 이루어지는 이 리더의 역할이자 어른의 선생님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지휘. 그럼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간지 매조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지휘자가 전략, 전술,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운영할 것인가 하고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공식을 빌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봐주시죠.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조금 속도를 냈으니 잘 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운이에요. 저는 더 큰 행운이야. 이거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잖아요. 100년, 20년 가도 못해. 앞으로 1, 20년 내에 우리가 뭔가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뭘 가지고? 돈 가지고? 아니에요.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왔어요, 이미. 근데 틀을 전달할 도구가 없는 거야. 여기 사람답게 살기와 인성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무슨 공주예요? 백설공주가 무슨 뜻이에요? 도성선 목사님입니다. 박수 단위해 주세요. 우리 김도경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 4개월 전인지 한번 왔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굉장히 놀랐는데 지난 시간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듣고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람답게 운동, 살기운동 본부를 운영하고 계시는 게 지금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 4월 총선도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우리가 되게 됐는데 모든 것이 꼭 그냥 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우리 광화문에서 보면 뭐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운동도 있지만 좀 거국적으로 우리 전체 국민들을 위한 어떤 각성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와서 굉장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그 짧은 시간에 하시는 강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또 그래서 이 전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답게 운동이 좀 널리 퍼져서 정말 그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같이 합심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외항선교회 전문인 선교사인데요. 이제 고민이 뭐냐면요. 요즘엔 전도가 어렵습니다. 선교도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선교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솔루션이 있습니다. IM 플랫폼이라는 것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명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원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요. 보통 한 40분, 50분 막 이래 시간을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억에. 그런데 이 IM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최고의 전도 도구다. 이거야말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5만 8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뭐 4만 교회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교회가 또 한 12,000개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구조가 참 이상하게 되긴 큰 대형 교회들,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 10개 중에 8개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반면에 거의 한 48%, 50% 정도가 10명에서 3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뭐 닫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증발해버린 교회가 12,000교회. 1년에 대략 한 3,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새로 생기는 교회도 한 2,000교회 이상, 2,500교회 정도 되고. 그래서 감소 속도가 크게 빠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작은 교회들 10명에서부터 30명밖에 안 되지만 이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과제였고요. 이렇게 생각이 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한 2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지원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도 많고, 반면에 오히려 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강하게 지금도 적응하고 더 잘 펼쳐가시는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농장을 만들거나 학교를 만들거나 병원을 설립하거나 기술학교를 학원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그런 것들이 자립 구조를 가져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을 그 선교하기가 좋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분들은 코로나 와중에 뭐 이런 와중에도 그쪽에서 다들 그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냥 순수한 복음 선교사들은 많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입국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비즈니스 신분으로 가서 거기 펼쳐놓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일선이 지금 최전선이 한 5, 60%, 막 7, 80%가 막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국내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니까 지원에 의존하던 선교사들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분들을 나름대로 비즈니스 선교로 가이드하면서 좀 돕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전문인 선교 훈련원, 또 전문인 선교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나 국내 작은 교회들도 자립할 수 있는 세워야 된다. 이래서 찾다가 만난 것이 이제 이 RM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요거 한 장씩 좀 받아보시죠. 제가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얘기가 길어서 별로 환영을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가지고 한 3분만에라도 10분만에라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고, 사실은 이쪽에 핸드폰 속에서 이쪽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제가 빨리 끝내면 그 실제로 핸드폰에서 작동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스마트폰으로 수익 자동화 시스템 만들기라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이 다단계 무슨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고 작은 교회들이 자립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를 전개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핸드폰으로 다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지갑은 안 놔두고 가더라도 핸드폰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핸드폰이 우리의 제2의 뇌처럼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핸드폰 속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그 작은 교회들이 자립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좀 수익 자동화 시스템, 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좀 수입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그 시니어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는 챗GPT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원래 I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이 IM 플랫폼이 챗GPT를 포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챗GPT로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IM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명함입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 왔는데 우리 박상동 목사님께서 명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온 줄 알고. 그래서 명함을 자세히 보니까 뒷면에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이 작은 명함 속에 이 사람답게 운동을 갖다가 탁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명함 하나만 전하셔도 사람들이 우리 박상동 목사님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성격이구나, 아, 이게 좋은 운동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작은 명함 속에 만들 수 있다는 건 참 미러클입니다. 그런데 전자명함은 이 명함보다도 또 더 편리합니다. 뭐냐면 핸드폰 속으로 여러분들 우리 명함을 받고 나면 주머니 넣고 한 뭐 여러 명 만나다 보면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자명함은 만나는 사람들 전화번호만 알면 핸드폰 속으로 내 명함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이 뭐고, 내가 속한 단체가 뭐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내가 파는 상품이,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함 내용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자명함은 홈페이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핸드폰을 열어보면요, 실제로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카드들이 나옵니다. 그럼 10개에서 한 30개까지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가 하나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멀티 홈페이지인데, 우리 보통 홈페이지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일을 하시는 분들 블로그도 만들고 만드는데,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찾아 들어오게 만드느냐, 그겁니다. 그 홈페이지는 그래서 대부분 1년에 몇 명 들어오지 않는 죽은 사이트 같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근데 우리 이 명함은 미니 홈페이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내가 보내고 싶은 내용들을 원 없이 상대방의 핸드폰 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고 막 사람들 번호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우선 내 핸드폰 속에 있는 지인들, 또 만나는 사람들, 서로 명함 주고받으면 그분들에게 명함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명함으로서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널리 퍼지고, 또 아주 유력한 힘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뜻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같이 활동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범국민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박한순 교수님의 이런 인성 강의 내용은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인문학 강의를 좋아해서 많이 이것저것 기울이고 듣고 합니다만, 여기 와서처럼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이 되고, 와, 이건 빨리 배워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사람들 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이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투를 무장도 없이 보급도 없이 그냥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 5년 10년 걸려야 좀 운동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전략까지 완벽하게 잘 세워져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전술에 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나 자신과, 그리고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이 장소를 나오는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유튜브 사이트라든지 좋은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1000명만 모여도요, 저기 100주년 기념관이나 뭐 어디 대강당에 가서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모여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는 것 같은데 흩어지면은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못 돌아가지.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는 우리가 이벤트를 열어서 취지를 살리고 명분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아까 인성 공식이 쭉 있었습니다만 2단계 다 거쳐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그 인성 교육 자격증 과정, 민간인 자격증인들에도 자격증 과정, 그게 잘 운영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책에서 관심을 가지면 국비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시니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노년기 가난 문제 같은 거.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도 보면 두 번째, 경제적 기반 강조하고 계시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이제부터 우리가 그냥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여건들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참 과분할 정도로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져가면서 나라가. 그런데 사실 그 30만 원, 40만 원 아니라 우리가 6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충분히 우리가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일반 그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의 제도와 더불어 우리 시니어 차원에서도 스스로도 뭔가를 계속해서 어떤 수입원이 되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수입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이 운동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냐. 오늘 아침에도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빨리 좀 사람들이 알아야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인문학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어른됨, 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절실히 또 느끼고 이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IM이라는 것은 핸드폰 속에 설치하는 앱인데요. 무료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명함 카드가 10개까지 들어가는 것을 무료로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고 어떤 국민운동 차원에서 뭔 내용, 애국운동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꾀죄죄하고 아침도 굶고 나오고 좀 힘든 사람이면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막 어떤 사람 말은 그냥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듣고 돈도 막 갖다 밀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그러기 때문에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일부러 모자도 스카프도 또 조금씩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외모만이 아니라 또 그 안에 이런 그 인성의 향기가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웃음과 그 도움을 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IM을 통해서 나를 브랜딩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명함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만들까? 그런데 그 명함을 전자명함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하시는 일 어떤 원하는 사항만 얘기가 되면 스스로도 만드실 수 있고 스스로 만들기가 조금 우리 시니어 계층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우선 나를 브랜딩하고 그 다음에 그 카드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오늘 아침에 설명된 내용도 전달할 수 없어요. 기억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요점들을 딱딱딱딱 정리된 파일들, 서류들을 내 이 IM 명함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보내고 나서 지난번에 이거 좀 읽어봤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충해서 아주 설명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PPT 띄우면서 설명하는 발표처럼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기 핸드폰 속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귀한 내용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도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를 브랜딩하라. IM을 통해서. 이게 전자명함 플랫폼인데,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 안에 너무나 엄청난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콜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가 어떤 데 전화를 하고 나면 전화한 다음에 바로 굉장히 좋은 그 광고 같은 것들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죠. 기분 좋은. 그런 광고들이 콜백 시스템인데, 콜백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나 혹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스템 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날에는 짧게 이렇게 기분 좋은 내용으로 보내고, 두 번째 날에는 이렇게 보내고, 세 번째 날에는 이렇게 보내고, 네 번째 날에 해서 21번째, 10번째, 100번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100일 기념회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만나고 나면 100일 잔치를 하고, 뭐 애들 잔치하듯이. 그런데 첫날 뭘 보내고 두 번째 날 보내고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심코 보는데 언젠가는 그 말이 탁 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심이 이제 전달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콜백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스템 메일이라는 기능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우리 핸드폰 속에는 어떤 사람은 1000개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0개 들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3000개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 있는 데는 다 이것을 명함을 보낼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한테 보낼 때는, 인사할 때는 몇 명 안 되잖아요. 평상시 우리 하루에 새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디버라는 게 있습니다. DB를 수집하는 엔진이 또 이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근접한 DB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그래서 수집돼서 정리되면 그거를 거기에다가 아까 스템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동영상이라든지 또 사진이라든지 뭐 일상생활에 자기 얘기를 그냥 담아도 됩니다. 자서전처럼. 그러면 지금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하면 카톡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그 블로그라든지 또 이런 데다가 저장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건 찾아오질 않아. 내가 마음대로 보내지 못해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다양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분의 생각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사람에 보내는데, 모르는 사람도 DB를 수집해 가지고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보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냐? 여러분 한 100명만 관리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기 GPT가 AI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다 분류해주고 회원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템 메일을 만들 때, 야,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 취지는 이거야. 그리고 우리 정관이라든지 지금 활동 경과를 딱 넣어줍니다. GPT에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취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걸 21단계로 나눠서 혹은 20단계로 나눠서 스템 메일을 보내려고 해. 그러면 그걸 첫날부터 써줘. 그러면요. 5초도 안 돼서 2초, 좀 1초는 아니고요. 한 3초, 4초, 5초간에 쫙 너무 좋은 내용으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챗 GPT는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산업혁명, 전기기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놀라운 사회가 되듯이, 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므로써 한 15년 어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사회가 발달했거든요. 지금 핸드폰에서 GPT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어렸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것을 어르신들은 잘 사용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100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GPT는 이 세상에 도서관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거의 다. 2021년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23년까지 다 읽은 걸로 나온답니다. 검색해서. 그리고 논문도 읽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터득했어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깨우친 현자처럼 돼 있어요. GPT가. 그렇다 해서 우리 사람처럼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구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 인간이 접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접하고 있어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든지 기가 막히게 답해 줍니다. 처음에는 좀 엉터리 답도 냈어요. 그건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걸, 쓸데없는 걸 질문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을 해주고요. 엔지니어 프롬프팅 기술이라 해서 우리가 A4지 한 2장에 걸친 프롬프팅을 쫙 만들어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챗봇 역할도 합니다. 애인 역할도 해주고 또 어떤 과학 상담, 의학 상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것이 GPT라는 건데 이게 나와가지고 사회를 지금 놀라운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게 있다더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IM을 장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IM을 장착하시게 되면 이 GPT에 연결이 됩니다. IM이 그 맞춤형에 우리가 비즈니스 소상공인들과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엔진을 따로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적에 맞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과도 의논해서 또 우리 박한순 교수님하고도 의논해서 인성교육에 적합화된 GPT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이건 정말 널리 퍼져야 되고, 우리 광화문운동도, 그 애국운동도 있습니다만, 좀 정치적으로 약간 기울어진 경향도 있어요. 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기대로 하되, 또 우리는 우리대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으로도 옳고, 바람직한 그런 운동을 펼치자 한다면은 여러분 이 GPT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 적들이 GPT를 200%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 근데 저쪽 여러분 좌파와 지금 다음 총선에 이루어질 일들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지금 얘기를 못하게 돼 있지만 이건 다 누구나 알면서 말 못하는 진실입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은 현 정권을 다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옳은지 이건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어가지고 이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설득의 네네.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네네. 이론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됐고 지나버렸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우리 사람답기 운동에서도 이 IM이란 툴을 놓치지 말자. 이걸 가지고서 좀 조직적으로 회원 확보 운동도 하고 또 우리 생각도 펼치고 또 우리 귀한 우리 가르침 같은 것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쉽도록 사용하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덤으로 수익이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가져서 뭐 그것이 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월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월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여기에 그 오늘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하고 폰 번호하고 그다음에 출석 교회 이렇게 그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같이 합류를 해버리면 우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직업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 정도 이렇게 적으셔서 이 뒤에 있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띄워주세요. 010-8285-0675 빠르고 바르게 영육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전화번호가 번호입니다. 근데 일로 본인의 이름과 괄호 나이, 폰 번호, 그 다음에 직업은 뭐 아니면 하시는 일 쓰시기 싫으면 그냥 출석 교회 이 정도 쓰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답게 운동에서도 혹시 시간을, 지금 원래 기준 시간은 안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요일에 뭐 어떤 시간을 만드신다면, 우리가 원로 목사님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안내를 해드리면 같이, 이왕 하는 거 같이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선 최소한 전자명함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좀 전달할 수 있고 더 좋은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다. 이런 면에, 그리고 나중에는 혹시 나에게도 그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와가지고 소소하게라도 우리 수입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저한테,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문자를 띄워주시면 제가 그 방법과 모든 안내 사항들을 또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청춘을 유지하는 것은 이 주름살을 없애고 다이어트하고 이런 거를 청춘을 의지한다고 그러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열공하는 의지가 바로 보톡스고, 그 다음에 또 그 열공하는 의지가 여러분들 그 좋은 만남에 축복이, 우리가 그게 바로 보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한 것 같았지만 그 열공의 의지 때문에 보톡스도 맞았고 좋은 만남 때문에 보약도 먹은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사실 시간 좀 많이 갔는데요. 예정이 없던 게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혹시 시민 회원들 저기 소개하실 분들? 네네. 네네네. 그래서 시민회원들 나와서 잠깐 인사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인사 나눠야 되는데,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여성 회원님들 우리 그 나눠드리는 저기 빵하고 바나나하고 우유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거 대표님 잠깐 인사 말씀. 네,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자, 네, 네네, 그래 오셔서 네 인사 말씀 잠깐 하시고, 우리 저기 김정란 선생님 저기 우리 간식을 미리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면 저희 오늘 좌석 배치를 달리하거든요. 네네, 아니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잠깐 네 분이 인사 말씀. 양지 마세요. 이사장님은 대충 하시면 돼요. 우리 고청훈 회장님은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전국 동신문을 발행해서 몇프로 버리는 도와주고, 지금은 현미쌀을, 건강 현미쌀을 개발을 해서 또 우리 인류 건강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설명. 청운입니다. 청운 선생님. 네, 같이 청운. 같이 나가. 같이 나가. 이게 지금 나는 아니 같이 아니, 괜찮아요. 저는 아까 좀 이사님 말씀하셨던 전국에 3,484개 동 속에 아파트 빌딩을 하는 그 포털 사이트를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고 2000년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전 국민이 먹는 쌀을 15년 전에 특허내서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한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전부 완성이 돼서, 아까 저도 교회 다니면 전도하기 힘들죠. 저희 시스템 넣으면 1년에 기도원 용사 300명을, 아까 박사님들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생활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전단지? 이걸 가져가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3,484개 동에 한 교회를 해서 신문 발행을 아마 다음 내용부터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모든 그 다음에 동간이는 교회 한 교회에 집사 전사 4사람이
라이스 코디, 쌀 코디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뭐 제가 됐는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신문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름다운 신문이 저희는 이렇게 공간이 신문이 발행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16면 16면 중에 5면이 교회 수시. 근데 그래서 한 개 동에는 8페이지, 2개 동 정도 되면 12페이지, 4개 동 정도 되면 16페이지. 제가 몇년 일로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하고 한국 전체가 그리고 집사등사 한 동에 72명이 한 동네 우리 쌀 먹는 회원이 최소한 2,000명. 저희 쌀은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따가 저희 밥을 드시고 오신 밥을 가져왔어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지금까지 수건이 대세인 기부터가 우리 쌀로 대세가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저희 쌀이 많이 팔린다면 대한의원회를 통해서 만개 천개 이렇게 지난 1월 19일 날에 교창부장에서 대한의원 6,000명이 와서 저희 쌀을 그다음에 장준체육관에서 왜 은혜에 선물이 들어오는데 선물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수건을 줬어. 이 쌀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제가 완성이 돼서 우리 좀 평소에 존경하신 이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간이 너무 관계 같고 저희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뭐 대표도 되고 했는데 오늘은 다른 일을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수건 대신에 우리 쌀로 그다음에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맞추신 분은 저희 쌀을 드릴 거예요. 쌀이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들어서 빨리. 있습니다. 야, 들으세요. 있는 분, 예, 또 그다음에 없는 분. 자, 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 그것만 들어볼게요. 저희가 생산하는 쌀이 1년에 한 400만 톤 돼요. 제가 15년 동안 쌀 장사를 하는데 300만 톤이 국민들이 먹어요. 지금 100만 톤이 남아. 100만 톤. 옛날에는 뭐 해서 이북도 조금 했는데 또 외국에서 FP 때문에 40만 톤이 와요. 그래서 쌀 포대를 이렇게 보시면 품종해놓고 호남이야. 품종해놓고 오대쌀이야. 임금님표. 임금님표는 20kg 100매 하나 얼마 정도? 96,000원. 10kg는 6만원씩. 응? 오대쌀. 그런데 혼합이라고 써놓은 거는 4만원 밖에 안 돼. 왜? 작년, 재작년 거 전부 섞었어. 근데 유통기간이 식품 있어야 되잖아요. 유통기간 딱 하면 우리나라 이 쌀 정리를 국가에서 묵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쌀 장사 15년 했는데 쌀보다 팔기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뭐 4만원짜리인데 이 쌀은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드를 통해서 가고. 자, 쌀만 좋은 거 먹으면 성인병 80% 쌀눈이 붙은 거, 저희 쌀 합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시작해야 돼. 제가 당뇨가 500이 됐던데 지금 당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쌀만 먹고. 우리 이사장님들 저희가 식당을 또 했거든요. 오셔가 이 쌀만 드셔요. 또 여기 우리 저 문전의 회장님 이 쌀만 들어요.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쌀을 왜 작년에 98%가 백미요. 쌀은 쌀 좋다고 2%가 현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2%, 3%, 5% 이렇게 채울 겁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연금에서 저한테 10조의 상금을 내려도 왜?
건강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있는데 제가 뭐 가져온 것도 있고 한데 오늘 아무 시간이 지금 1시간 되니까 자 이만큼은 다음 기회에 제가 네, 그래 아주 주세요.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1년 만에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교환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시간이 들어 오늘은 그때 식사들도 안 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또 매번 준비할 수가 없어서 빵하고 우유하고 두유하고 또 바나나하고 준비는 했는데 너무 시장하실 것 같아서요. 자, 마무리를 우리 본부장님 박상덕 본부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셔서 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출생한 48년. 자, 뒤에 자, 여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48년생 박상덕 목사입니다. 성결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고 서울 통합측 서울장로회 신학을 하면서 7년 동안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전도사도 아니죠. 신학생 때니까 전도인이죠. 이제 보통 전도사라고 하지만은 전도인 전도사 때 교회를 통합측 소속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하고 그 중에 2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통합 측에서 나와서 감리교회로 가가지고 감리교 신학을 다시 하고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단임 목회는 20년 동안 7교회를 개척하면서 3교회 건축을 했고 20년 동안은 단임 목회를 그만두고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초교파, 전도 집회, 이 시대는 이렇게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은퇴를 하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40년 전에 최초로 제가 거기 목회를 들어갔을 때는 그게 화전민촌이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촌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춘 고속도로가 그걸로 바로 지나가면서 전국에서 살기 제일 좋은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거기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제가 청소년 때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어떻게 6, 70년을까지 사나? 어떻게 지구에 6, 70년을 살아? 응? 한 40, 50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80줄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 60년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80년을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장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예수님도 뭐 30살, 33살에 돌아가셨고 바울 사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60년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70년, 80년 아니 100세 이상 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저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얘기하는 건 오히려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사람이 사람답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정말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한때는 뭐 사례를,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의정부 순복음교회예요. 거기 가서 하루 저녁 2시간 집회했어요. 그런데 700만 원을 사례를 탁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을 그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또 놓았어요. 그런데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가는 데마다 다 사례 주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지금까지 남긴 게 없어요. 한 푼도 저를 위해서 쓴 게 없어요. 은퇴할 때까지 제 집이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 제가 은퇴하고도 비닐하우스 안에다 샌드위치 판넬로, 물론 제가 직접 지었기 때문에 아주 아파트식으로다가 탁 지어가지고, 한 3년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할부로 빌라 제일 싼 거 4층 엘리베이터 없는데 그거를 지금 사가지고 할부로 벌면서 그걸 하나 사서 지금 집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이렇게 드리냐면, 제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어찌되게도요 12시까지 일했어요. 왜?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하는데 한 달에 최소한도 3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지금 4년째예요. 이게 찬물에 막 그냥 손끝이 터져가지고요, 이게 막 울고 싶을 정도로 이게 손끝 이게 조금 터졌는데 그게 굉장히 아파요. 아주 12시까지 어제도, 며칠 전에는 2시까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300만 원을 유지할 수 없어요. 많이 들어가서 400만 원도 들어가요. 제가 3, 4년 동안 이것을 하는데 정말 저는 박원순 박사님 강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빠지지 않고 듣고 싶어요. 정말 귀한 강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지만은 이런 강의를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듣게 해가지고, 박원순 박사님이 하는 말 난 처음 들었어요. 일당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여기 20, 30명씩 밖에 안 모이지만 여러분들이 20, 30명은 한 명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일당백. 아니 일당백이 아니에요. 일당 천, 일당만. 왜? 이게 세계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좀 못 듣더라도 그저 한 분이라도 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정말 마음이 막 그냥, 다른 시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박원순 박사님 그 얘기했는데 그걸 한마디 더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점심 굶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선 또 가가지고 저쪽 동대문 저쪽에 가서는 또 바나나 사고, 요쪽에 가서는 또 빵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박원순 박사님 제가 강의 못 듣는 걸. 근데 내가 못 듣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한다면 저 하나 못 듣는 거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정신이 완전히 환폐화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맨날 주문이 외워도 세상에 이어되기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70년, 80년, 왜 100년 그 이상을 살도록, 여러분 장소에 계서 뭐 하려고? 똥이나 쌀 뭉개고 들어앉아서 쌀이나 축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장수하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장수해서 뭐 할 겁니까? 사람답게 살기 운동.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 운동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구호 한번 확실하게 외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든지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답게 살기 운동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 가정 행복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 사회 정화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대한민국 미래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세계의 평화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확실하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아마 취지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되시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주시는 간식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